네, 잘 쉬셨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혈, 질식, 일시적인 호흡 정지, 쇼크일 경우에 모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출혈과 질식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인 만큼 구조자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혈을 시킨다 그랬어요. 만약 구조자가 한 사람뿐이고 부상자의 출혈이 심해서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개 먼저 지혈을 시킨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인공호흡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조자는 출혈의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혈 처치를 먼저 하고 인공호흡을 늦추더라도 생명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 인공호흡보다는 중간중간 그 중요 건물마다 또 지하철 중요한 곳마다 이 자동 제세 장치라고 이 인공 그 전기 쇼크를 일으키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심장을 이렇게 작동시키게 하는 그런 제세동기가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죠. 이거에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급 이런 시간을 통해서 수업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동 제세동기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상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친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상처가 부러진 곳이 다른 그 신경을 건드리든가 혈관을 건드려서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 뼈가 부러지면. 자,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정도를 조사하려면 의복을 벗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재봉선을 따라서 옷을 찢는 것이 좋아요. 그냥 옷이 잘 안 뜯어지잖아요. 뭐 칼이 있는 것도 당장 아니고 이럴 때는 그 재봉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찢으면 찢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옷을 찢지 못함으로써 부상자를 움직이게 한다든가 이 찢을 때 막 잘못해 갖고 상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천을 절단하는 것이 좋다. 옷을 벗기는 방법이 매우 위험하거나 특히 골절인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골절인 경우에는 뼈가 부러지면서 이 뼈가 그냥 부러지는 똑 부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엿가락에 이렇게 부러뜨리듯이 바로 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교차 반응이 일어나듯이 뼈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똑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뒤틀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틀려서 어긋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혈관, 이 주위에 이 혈관이나 신경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뼈에 의해서 이 자극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버리는 거죠. 마비가 된다든가 혈관이 또 터져가지고 막 그냥 출혈이 커진다든가 그래서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의복을 벗긴 다음에는 부상자가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또 보온을 해줘야 돼요. 보온.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신발은 통증이나 상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또 벗길 줄 알아야 되고 허리띠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번째는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처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식이 있고 의식이 좀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말도 좀 좋게 하고 괜찮다.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안정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안심시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부상자일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려주는 거죠. 환자나 그 가족이 또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옆에서 또 뭐 그냥 아유 저거 어떻게 막 비명소리 지르고 뭐 그런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발 같은데 뭐 상처가 나서 이렇게 막 뼈가 허옇게 보이고 피가 그냥 막 유혈이 낭자하고 이런 걸 환자가 보면 더 공포에 질리고 어, 더 통증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환자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상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가릴 수 있으면 가려주고 가릴 게 없으면은 뭐 본인의 응급처치자의 옷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서라도 그 상처난 것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 센스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균한 스포나 붕대를 미처 쓸 수 없다든지 또 심한 출혈을 먹게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손가락으로 막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염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손으로 그냥 그런 걸 뭐 출혈 먹기 위해서 뭐 한다든가 손바닥으로 그냥 함부로 만지면 감염이 되면 큰일도 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곱 번째는 부상자가 응급 환자가 의식이 희미하거나 또 출혈이 심한 경우 물이나 액체는 물론이고 그 밖에 어떤 음식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의식이 희미한 사람은 물도 제대로 못 삼키거든요. 잘못해갖고 기관지로 가면 기관지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못하고 질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기관지에 물이 차버리면. 그래서 어떤 음식도 액체는 물론이고 물 같은 액체도 물론이고 주면 안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환자에게 알맞은 자세하고 체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배웠죠? 질식할 때는 엎드리고 머리는 아래쪽, 발은 위쪽. 그 다음에 쇼크 이런 경우도 위를 바라보게 반드시 누워서 머리는 아래쪽, 발은 위쪽.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가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발을 쭉 뻗게 하고 상체를 뉘어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있게 한다든가 예.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알맞은 자세를 체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부상자를 운반할 때는 상처가 어떤 것이든 들 것은 발을 앞쪽으로 하고 운반을 해야 된다. 발을 앞쪽으로.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 것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서서 이동을 해요. 들 것을. 그러면은 환자의 발이 어디 있고 환자의 머리가 어딨냐? 발을 앞쪽으로 한다. 들 것은 어떤 것이든 발을 앞쪽으로 하네. 발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쪽에 있고 내가 끌고 가는 쪽에 발은 항상 앞쪽을 향해서 있게 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째로 환자의 보온과 충격 예방이 위한다. 이 보온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충격 예방.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같은 걸 타게 되면 앰뷸런스 그 안에 침대가 이렇게 다 붙들어 매져 있어요. 안전벨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뉘우면 거기 또 이렇게 안전벨트를 또 매서 환자가 고정벨트를 매서 움직이지 않도록. 예. 여러분들 그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누워 있어요. 그랬을 때 안전벨트를 어딜 매야 돼요? 여기 허리가 여기라 그리고 여기 무릎이라고 그리고 여기 가슴이라고 하면은 허리 부분, 다리 부분, 가슴 부분 이렇게 세 군데에 고정 벨트를 매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직접 처치할 일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공호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공호흡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인공호흡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간에 일시적으로 호흡이 정지된 가사자, 거짓으로 가짜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사자, 숨이 멈췄으니까 가사자한테 실시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식도 없고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인공호흡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는 인공적으로 가사자의 기도를 열고, 숨이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열고 그의 흉곽을 확장시키고 축소시키는 작용을 반복하도록 호흡을 생성시켜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호흡이 5 내지 10분만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에 있어서 호흡 정지라는 것이 호흡 정지가 됐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가장 위급한 상황이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호흡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인공호흡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호흡이 멈춘 뒤에도 10분이 이상이 경과되어서 소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끈질기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어떤 조치 때문에 늦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기침을 했는데 이 기침을 왜 하냐면은 물을 먹었을 때 물이 식도로 안 들어가고 기도로 약간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들어갔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자연 반사적으로 불편한 것을 제거하도록 오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공호흡 같은 게 만약에 숨이 멈춰져 버렸다. 그러면 가슴을 눌러주고 호흡을 집어넣어줌으로 해서 흉곽을 열었다 닫았다 이거를 작동을 해주면서 스스로 작동시키게끔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인공호흡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 또 있어요. 이 원칙을 보면은 사고가 일어난 곳으로부터 환자를 구해낸다. 그 사고 난 지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구급에 임해야 된다. 뭐 지체하면은 한시가 급한데 큰일이죠. 세 번째는 환자의 입안을 조사해서 입안에 뭐가 있는지, 만약에 뭐가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의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삼키다가 그냥 기도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길식사에서 죽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입안에 혹시라도 뭐 똑같은 게 들어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입안을 조사를 해봐서 이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를 해서 목을 옆으로 돌리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또 머리를 가능한 한 뒤로 젖혀가지고 기도를 일직선으로 유지한다. 이 턱을 들게 하고 턱을 들게 핀게 한 다음에 입을 벌려서 기도를 확장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혀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혀가 말려 들어서 기도를 또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이상과 같은 처치를 즉시 끝내면 즉시 이제 인공호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적으로 지금까지는 요 과정을 인공호흡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요게 끝나면 바로 인공호흡을 하는데 규칙적인 호흡이 되돌아올 때까지 또는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편안한 자세로 반듯하게 눕히고 또 보온, 체온 유지하고 다시 또 숨이 멈추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해주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대로 안전한 곳이나 병원으로 옮겨가는 이런 이제 절차,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인공호흡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이 있죠. 인공호흡의 종류는 이제 구강 대 구강, 이걸 갖다가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하죠. 내 입과 그 난 처치자고 처치 받는 사람, 응급자에 대한 입으로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버스타법이 있고 호거넬스법이 있고 하워드법, 셰퍼법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면은 구강 대 구강법이나 구강 대 비강, 코로 하는 거예요. 구강 대 비강은 코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지적 방법이라고 하고 등을 누르고 팔을 들고 가슴 누르고 팔을 들고 이거는 이제 간접 방법으로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네 가지 방법은 가장 이제 그 새롭기도 하고 또 실시 방법이 간단하고 환자와의 그 체격차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어떤 원인에서든지 소생 효과가 좋아요. 이 방법들은. 그리고 실시상의 그런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구강대 구강법의 그 구강법의 순서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목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그 다음에 환자의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래야 이 목이 쭉 펴지죠. 그래서 이 목이 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이제 피는 거고 이 아래턱을 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이 이제 벌어지죠. 이렇게 입이 벌어지면서 이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숨서부터 여기 기도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막고 입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순서.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목을 뒤로 올려서 이거를 목을 이렇게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 턱을 이렇게 당겨주고 그래서 요거를 일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로 이렇게 기도가 일자가 몸으로 일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쭉. 그래서 입을 벌리게 하고 손으로 코를 딱 잡고 바람이 딴 데로 안 새게 그래서 입으로만 해서 전달돼서 여기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구강대 구강법이다. 아시겠죠?
다음에는 이제 지혈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혈법, 요거 하기 전에 요 구강대 구강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제 1단계는 공기를 불어넣기 전에 이렇게 이 자세를 이렇게 이제 취한 다음에 제 1단계는 환자의 얼굴을 이제 위로 공기를 이거 불어넣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어넣기 전에 한 거예요. 환자를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목을 젖히고 또 가능하면 요 목 밑에다가 의류 같은 걸 이렇게 괴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가 새지 않게 이제 코를 딱 잡은 다음에 이제 제 2단계에는 공기를 넣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제 2단계예요. 항상 호흡이 500cc보다 2배의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해가지고 입을 넓게 벌리고 환자의 입에 대는 거예요. 소화는 이제 요 코까지 한 입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환자의 요 가슴, 여기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공기를 쭉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 한 손으로 살짝 배를 눌러가지고 배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폐로다 가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단계로 가서는 공기를 불어 넣은 후, 공기 넣은 후에, 입을 떼고 공기가 되돌아 나오는지 환자의 가슴에 내려앉는지를, 가슴이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한 후에 환자에게 공기를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1회로 성인은 1분에 12 내지 15회, 소화는 아이들 소화는 20회 분당 박자감 있게 그거를 딱딱 맞춰서 규칙적인 호흡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 하는데, 회복 후에 적어도 24시간은 안정을 또 이제 취해야 되죠. 회복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지혈법을 하죠. 지혈의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유효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직접 압박법이 있어요. 상처 부위에 직접 소독거즈나 깨끗한 헝겊, 타월, 손수건 이런 걸 이제 두껍게 돼가지고 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으로 강하게 눌러주거나 붕대로 감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지혈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상처에 감염 위험성이 있더라도 출혈이 우선 중요하니까 출혈을 막아서 환자를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간접 압박법은 정맥이나 동맥으로부터 심한 출혈이나 출혈 속도가 빠른 동맥 출혈 시에는 혈액이 흐르는 피부 표면에 가까운 동맥을 심장 쪽에서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서 뼈에 대어 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압박법이거든요. 각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출혈 부위를 높게 하고 창상 다친 쪽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에 그 지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뼈를 향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거다.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은 지혈점이나 이제 출혈 부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있는데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요 귀 밑에라든가 아래 턱 옆이라든가 목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한 부위마다 이제 지혈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또 직접 간접 압박 병용법이 있는데 직접 간접법으로 이렇게 출혈을 지혈시키는 방법이고, 동맥을 찾아서 지혈점을 눌러주고 또 많은 양의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혈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동맥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직접 압박, 간접 압박 이런 걸 쓰면서도 그래도 출혈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지혈대를 사용한다.
GLT는 토니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무줄 같은 거로. 그 다음에는 구국약품과 가정상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처치는 언제 어디서나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상비약 같은 함에다가 의약품 함에 비치를 가정에도 해놔야 돼요. 중요한 그 구급약품을 한번 볼게요. 옥시풀 2.5 내지 3.5 그 과산화수 용액이에요. 요거 피에 닿게 되면 12배의 산소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이제 상처 주위를 소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 이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뭐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소독할 때 하는 거고. 또 암모니아수. 이런 거는 이제 암모니아수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벌이나 이런 거에 쏘였을 때 강한 산이 들어 있어 갖고 통증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이제 중화가 되기 때문에 좀 통증이 줄어들고 붕산 분말을 이제 그리세린이나 피마자유에 혼합한 건데 화상이나 습진, 화농을 예방할 때 쓰이고요. 또 붕산수 요거는 이제 미지근한 물에 약간 넣어서 용해시킨 건데 입이나 눈 같은 거 씻을 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상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상비약, 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가정에 상비할 그런 구급약을 보면은, 교재 마지막 페이지죠. 558. 이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감기, 종합감기약, 뭐, 이런 거는 뭐, 해열진통, 이럴 때 쓰는 거고, 또, 해열진통제,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요즘 그, 코로나19는 뭘 많이 쓰죠? 코로나19에 우리가, 해열진통제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근육, 아플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걸 이제 많이 쓰고,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모르겠지만 이따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소화불량할 때는 위장약, 뭐 식중독, 뭐 정장제, 지사제 이런 거. 손가락이나 배설물 소독할 때는 크레졸 비누라든가 또 액상 비누 같은 거, 크레졸, 역성 비누라고 또 있는데 상처 소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가신 같은 거 아까 이제 봉산했죠. 그 다음에 벌에 쏘였을 때 그 암모니아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약, 그 다음에 관장, 변비 생겼을 때, 또 항생물질 연고, 이럴 때, 환웅이나 뭐 꺼지에 발라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정 상비약으로 비치를 해놓고 또 알코올이나 압박붕대, 꺼즈, 반창고, 의료용 가위, 핀셋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구급함에 비치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25분 거의 30분이 다 돼가는데요. 어쨌든 이제 사고안전관리 제17장을 끝으로 공중보건학 강의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힘든 온라인 강의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도 중간 시험처럼 이 공중보건학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중간고사처럼 드릴 테니까 그 두 문제를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들 마시고 기간도 넉넉히 5일 정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편의를 또 봐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이번에 그 비대면 서술형 시험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긴 시간 동안 수업 받고 계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하시는 일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꼭 이루시고 모두 다 국가고시에 패스해서 기쁜 소식을 교수님한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